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분노를 일으키게 하거나 변호하지 않아요. 사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안인득 사건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국선 변호사께서 굉장히 울분의 인터뷰를 한 걸 보고 국선 변호사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걸까? 이래저래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비용을 들여서 소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와 비용을 내가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이제 그걸 국선 변호사라고 하죠. 이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국선 변호사를 어떤 경우에 선정을 해주냐 하면은요, 내가 뭐 돈을 받기 위해서 누구랑 사적으로 뭐 싸운다든지 그런 경우에까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형사재판, 법률적인 이 비용이 부족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신체에 장애가 있다든지 또 등등의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해서 돈이 부족할 때 국가에서 그 비용을 대신 내주면서 변호사를 선정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국선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런 국선 변호사들이요,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법원에서 일반적인 변호사에게 이런 사건은 조금 공익적인 이 역할로서 국선으로 좀 진행해 달라라고 해서 일반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주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국선만 전담해서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국선 전담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이런 국선 전담 변호사를 아예 풀을 만들어서 대부분의 국선 사건들은 그 변호사들이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죠.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 변론 사건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사실 예전에는 다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 변론 사건을 배당받아서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변호사는 준공익적인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국선 변론을 좀 해달라라고 법원에서 요청이 오거나 또는 스스로 먼저 제가 국선 변론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는 의상을 밝혀놓으면 사건들을 몇 건씩 이렇게 배당을 해서 처리하도록, 즉 변론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새는 이 국선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애환이 참 많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많은 경우 국선만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에게 아무래도 복잡하고 좀 더 무죄를 다투거나 이렇게 힘든 사건들이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안인득 사건이 대표적이겠죠. 어떤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또는 어떤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비난을 아주 크게 할 수 있는 얼마 전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또는 얼마 전에 그 한강에서의 몸통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래서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많은 다중의 사람들을 막 죽이거나 테러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국선 변호사도 변호사이기 이전에 인간인지라 그 사람을 변호를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직업적 양심이 개인의 양심에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싫고 밉고 해도 일단 내가 저 사건을 변호를 하는 이상은 그 사람에게 적어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국선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건을 뭐 한 번 맡으면 끝까지 쭉 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선 변호사도 정말 이 사건을 맡기 싫을 때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변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또는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변호하지 않아요. 사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선 변호사마저 사임을 하면 이 사건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어요? 결국은 동료 국선 변호사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는 꼴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라도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또는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국선 변호는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약자만 받는 건 아니에요.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국선 변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알고 계세요? 즉 이렇게 국선 변호는 단순히 사선으로서 돈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거나
또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한데, 여기서 중하다는 것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도 없이 그냥 본인 혼자 앉혀놓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라는 그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변호를 해주게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의 수단을 쥐어준다는 뜻이 있는 건 거죠. 네, 국선 변호사도 똑같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당연히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이었고 지금은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하는 변호사예요. 즉 변호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국선 변론을 하겠다라고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요새는 변호사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져서요. 지금은 거의 한 10대 1의 이 경쟁률을 보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국선 변호사로서 지원을 해서 그 지원자 풀에 들어가야만 국선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선 변호사 풀에 들어가고 되면 그다음부터는 법원이 그 사건을 적절하게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저 사람은 잘하니까 이 사건은 저 사람 줘야지 뭐 이러기보다는 국선 변호사 풀에 들어있는 변호사들에게는 법원이 그 사건 수와 또는 사건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업무 부담을 좀 고려해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막 서로 경쟁해서 내가 이 사건을 하겠다, 아니 난 이 사건은 절대 안 하겠다 이렇지는 않다는 건 거죠. 일단 국선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보통의 급여는 약 600만 원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사선을 하는데 어떤 법원에서 이 사건 좀 국선 변론을 좀 해주시지요 라고 이야기해서 맡게 되는 경우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이 국선 변호의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글쎄요, 100만 원 하면 뭐 적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형사 재판이 뭐 6개월도 가고 또는 심지어 그 이상 8개월, 10개월도 가는 경우들도 흔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한 접견을 하고 사건을 준비하고 변호를 하고 또다시 필요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든 증거 조사까지 그 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국선 변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궁금한 점이 조금 풀렸네요. 네, 사실은 국선 전담이든 국선 변호든 변호사는 일정한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국선 전담 변호사든 국선 변호사도 인간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너무 큰, 왜 변호사로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왜 저런 인간을 변호하지? 하는 이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어서도 해야 되는 것이 또한 변호사로서의, 특히 국선 변호사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니까요.